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권 교수입니다. 자, 흙의 종류에 따른 다짐 장비 선정 및 다짐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가 있죠? 질문 조건하고요. 질문 요지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순서를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문제를 먼저 해체를 하죠. 해체를 해서 문제를 구분을 하고요. 각각의 문제를 분석을 해요.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문제를 합체를 하는 거죠. 문제를 합체를 한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문제를 한꺼번에 읽으면 내용이 복합화돼 가지고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렵죠. 복잡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어 하나하나를 해체를 하다 보면 문제를 해체하다 보면 풀기 쉬운 단위로 문구를 나눌 수 있고 그 각각의 문구에 대해서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다시 합체를 하면 문제가 비교적 풀기 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술에서는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데 문제풀이 순서는 어떻게 된다? 문제를 해체를 해서 각각의 단위별로 쉬운 단위로 구분한 다음에 그 문제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안을 찾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합체를 하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요지는 뭐냐면 다짐 장비예요. 다짐 장비가 뭐냐라는 거고요. 질문 요지는 다짐 관리예요. 다짐 관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페이지에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 조건은 뭐냐면 흙의 종류에라는 얘기가 있어요. 즉 흙의 종류라는 얘기가 있고 이 종류는 이제 토지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토질별. 자, 그리고요. 이제 선정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질문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1페이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페이지는 어떤 얘기를 쓸 수 있냐면 흙의 종류별, 토질별, 흙의 종류별 어떤 다짐 특성. 즉 무슨 얘기냐면 사질토하고 점성토의 다짐 특성이죠. 사질토하고 점성토의 어떤 다질 특성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이란 말을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선정 시 고려사항, 선정 절차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 선정 절차. 이런 얘기가 즉 질문 조건에 대한 부분이 1페이지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페이지는 무슨 얘기를 쓰는 거냐면 질문 요지를 쓰는 거죠. 다짐 장비하고 다짐 관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페이지에서는 흙의 종류별 다짐 특성이나 선정시 고려사항, 다짐 장비 선정시 고려사항, 다짐 장비의 선정 절차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2페이지에서는 다짐 장비를 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다짐 장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분을 해보면 구분은 점성토하고 그다음에 사질토하고 그다음에 역질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암버력.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해서 장비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다짐에 대한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다짐 특성은 어떻게 하느냐? 다짐에 대한 특성, 다짐 형식.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얘는 전압식으로 해요. 즉 과잉간극 수압을 배제를 하면서 지그시 눌러주는 진력이 이어주는 방식을 쓰는 거고요. 얘는 진동식을 해요. 진동식을 해서 과잉간극 수압이 작용 안 하니까 얘를 좀 진동을 해서 하는 거고요. 얘는 충격식을 해서 암버력을 조금 더 깨서 파쇄를 한 다음에 다지는 형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요거를 이제 비고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위는 장비에 대한 중량이 소형의 어떤 장비를 쓰면서 다짐 횟수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밑으로 갈수록 대형 장비를 쓰면서 다짐 횟수는 오히려 적다라는 거죠. 횟수는 적다. 이렇게 이제 다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구체적인 다짐 장비의 종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뭐가 있죠? 양족식 롤러. 우리가 얘기하면 쉽스프 롤러가 있죠. 양족식 롤러 같은 게 있고요. 또는 템핑 롤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질토에서는 어떤 것들이 쓰나요? 진동식 템핑 롤러나 진동식 타이어 롤러 같은 것들을 쓰겠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쓰고요. 이 암버력에 대해서는 육중한 걸 쓰죠. 보통 이제 8톤 이상 또는 10톤 정도 되는 육중한 어떤 장비를 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암버력을 깨면서 파쇄 다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템퍼를 쓰는데 어떤 부분이 있다? 대형 어떤 템핑 롤러, 즉 우리가 얘기하면 8톤 이상의
우리가 천륜에 대한 어떤 하중에 8톤 이상의 어떤 그 대형 롤러, 템핑 롤러를 쓴다든가 충격식 다짐기를 쓴다라는 거죠. 충격식.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짐에 대한 장비를 보면 점성토는 이제 진이기는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다짐 에너지가 크면은 과잉간극 수압이 작용하면서 통통 튄다. 즉 다짐 효율이 떨어진다 하는 거니까 천천히 지그시 눌러주는 전압식을 쓸 것이고, 사질토는 투수 개수가 크니까 과잉간극 수압이 작용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어떤 진동식을 해서 에너지를 크게 해주는 방식을 쓰고, 암버력은 얘를 파쇄 후 다지는 방법을 쓰는 거니까 대용량의 어떤 큰 에너지의 다짐 장비를 쓴다는 거죠. 반대로 대용량의 큰 에너지의 다짐 장비를 점성토에 쓰면 과잉간극 수압 때문에 다짐 효율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짐 관리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판관이에요. 다짐 기준, 다짐 판정, 다짐 관리 이런 얘기를 꺼내요. 다짐 기준과 다짐 판정을 품질 규정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되냐면 강변다포상, 강도, 변형량, 다포상, 다짐도, 포화도, 또 상대밀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밀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짐에 대한 그 구분하고요. 다짐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판정이 있을 거예요. 자, 판정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기준은 강도는 뭘로 하냐면 보통 사질토나 암기에서 적용하는데 뭐가 있나요? CBR이나 아니면 콘 지수나 K 값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CBR 값 같은 것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뒤치움이나 노상 같은 데에서는 어떤 CBR 값을 갖죠? 수정 CBR이 10 이상, PI는 뭐 10 이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변형량에 대해서는 프루프롤링 같은 것들을 많이 쓰는데 프루프롤링 같은 경우에서는 롤링 같은 경우에서는 기층지에서는 얼마로 쓴다? 예를 들자면 기층에서는 3mm 이하 뭐 이런 거. 다짐도는 이제 우리가 간마디 맥스분의 간마디 상대 다짐도 얘기하는 거죠. 맥스분의 간마디가 있는데 간마디 맥스는 실내 다짐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간마디는 들밀도 시험 같은 걸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밀도를 알아낼 수, 건조 단위 중량을 알아낼 수 있죠.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 노상 같은 데서는 95% 이상이다. 노치에서는 90% 이상이고요. 그래서 판정 기준이 있죠. 즉 기준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어떤 값을 지표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거고요. 판정은 적부, 즉 얘가 적합하느냐 부적합하느냐를 판정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짐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온다? 기준이 되는 지표 하고요. 적부 판정하는 수치가 나와야 되겠죠. 물론 기판관 하니까 기준과 판정이 있으면 관리를 얘기하면 관리는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했죠. 현상화 판단, 그 다음에 원인 분석. 그래서 원인 분석 이렇게 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 우리 이제 품질 그 7가지 기법이 있죠. 여기서는 특성 요인도하고 파레토도가 있고요. 파레토도. 여기는 이제 예를 들자면 XR 관리도 또는 체크시트, 층별 관리도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다짐도를 관리하면은 XR 관리도를 통해서 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원인 분석을 파레토도로 분석을 해서 다짐이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리죠. 그래서 다짐 관리는 기판관이에요. 기판관. 적어도 품질 규정에 대한 기준과 판정은 나와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예.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는 이제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지능형 다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자료를 그걸 올려놨더니 그것만 쓰셨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차별화도 창의적이어야 되겠습니다. 계속 차별화 똑같은 거 쓰면은 안 먹힌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자, 그러면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는 어떤 얘기를 한다? 여기 질문 조건인 흙의 종류하고요. 선정이 있는데 선정, 종류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즉 토질별 다짐 특성 또는 선정 절차 및 선정시 고려사항.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니까 다짐 장비의 흙의 공학적 특성이 아니라 다짐 특성이에요. 다짐 특성하고 이게 일반 특성을 쓰는 게 아니라 다짐 특성을 쓴다라는 거죠. 다짐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선정 절차, 선정시 고려사항. 이거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다짐 장비가, 그래서 다짐 장비가 뭐란 얘기죠?
없네요. 예를 들자면 다짐 장비는 양쪽식 롤러냐, 템핑 롤러냐, 뭐 진동식 템퍼냐, 템핑 롤러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장비가 빠졌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짐 관리에서 뭐가 있냐면 기판관, 즉 기준이 되는 지수가 뭐냐, 콘지수냐 뭐냐. 그 다음에 판정, 즉 적부를 알 수 있는 수치가 뭐냐, 수치, 기준이 뭐냐. 이런 것들에서 기준과 판정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요. 이 옆에 있는 그림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짐도 향상 방안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대부분 쓰셨는데, 딴 거 쓰시죠. 예, 이런 거 쓰시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기존에 다짐 관리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품질에 이런 용어가 있죠. 발췌 검사, 발취 검사하고 전수 검사라는 게 있어요. 기존의 다짐 관리는 발췌 검사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어떤 빈도가 있죠. 전수 검사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다짐에 대한 부분에서는 면적 얼마당 이렇게 이제 다짐 관리를 하는데 얘를 전수 검사한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얘기냐면 지능형 토공 관리 시스템은 센서를 따라서 다짐도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전수 검사 방법이다. 따라서 어떤 품질에 대한 부적합 계소가 없는 하자 제로, 즉 품질에 대한 부분에서 하자가 제로되는 어떤 그 관리 방법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다짐 관리하고 지능형 다짐 관리하고 비교표 같은 걸 쓰면 좋겠죠. 어떤 개념이냐, 발췌 검사 개념이냐, 전수 검사 개념이냐, 이렇게 얘기를 꺼내서 전문 용어죠. 품질의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내용을 해서 비교표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보시면 뭐가 문제예요? 질문 요지를 제대로 못 쓰셨어요. 일단은 물어본 거를 못 쓰면 안 된다. 자, 첫 번째, 다짐 장비는 어떻게 쓸 거냐? 그 다음에 다짐 관리는 기판관, 기준과 판정은 나와야 되겠죠. 관리 방법까지 품질 관리까지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관리 방법에서의 전수 검사 방법인 지능형 스마트 다짐 관리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1페이지는 어떤 얘기를 쓴다? 문제를 분해를 했을 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선정 또는 흙의 종류, 토질별 이런 얘기로 키워드를 잡고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순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어려운 복잡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토목 시공에서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분해를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단위로 세분화한 다음에 각각의 문제에 해답을 찾고 결합을 시키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죠. 우리가 풀 수 있는 단위로 나눈다. 이런 것들은 뭐 책을 읽어보시면 이런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자, 일생에 도움이 되는 토목시공 기술사. 계속 이제 나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내용을 보실 때 먼저 질문 요지와 질문 조건을 나눠서 분석을 하고 1페이지에서는 질문 조건에 대한 부분, 2페이지에서는 질문 요지에 대한 부분, 3페이지에서는 실무상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